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고개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이없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제 과실은 0이라는 거. 100대 0이 나왔습니다. 100대 0. 진짜 그 영상 보면 차가 그냥 오잖아요. 우리 차선에서. 그치?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차선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해서 제 앞쪽으로 이렇게 정면 추돌을 한 거예요. 피할 새도 없잖아. 피할 수가 없죠. 1차선이었으니까. 그 졸음운전이었다고 하고요. 뒤에 애기들이랑 와이프까지 다 차고 있었는데 진짜.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재활 잘하고 뭐 이제 빠지지 않고 아무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안 아플 때까지 해야겠죠. 뭐. 돌리는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잡아주면 좀 덜 아프더라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딱 아까 들어오는데 키 커갖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지금 허리 보호대도 잤어요 지금. 아 진짜로? 네. 다들 아무튼 안전운전하시고 네. 차 조심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갖고 그 덕분에 빨리 쾌유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홈팀들이 순환을 겪은 29라운드였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홈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득점도 없었습니다. 9월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었을 팀과 선수들에겐 아쉬운 주말이 됐을 것 같은데 반면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을 얻은 팀들은 기분 좋게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9라운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갓정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자세히 볼만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대전 하나와 수협전부터 보겠습니다. 수원FC가 귀중한 승리를 따내면서 최하위와의 격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동시에 9위와의 격차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6점입니다. 네. 파이널 A행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대전은 홈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성공 복귀전을 치른 조유민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고요. 안톤, 조유민, 김현우 3백을 구성했습니다. 물오른 감각을 보이는 티아고의 짝으로는 레안드로가 나섰고요. 주세종, 이진현, 김영욱 3미들이 나섰습니다. 수원FC는 이승우, 이영재, 윤빛가람이란 다소 공격적인 미들진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김현을 중심으로 이광혁, 강민성 3톱이 나섰습니다.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수협의 수비 조직력과 집중력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수협이 앞서 올 시즌 클린시트가 단 4차례밖에 없었는데요. 중요한 순간 모처럼 단단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단연 우고 고메즈가 있었습니다. 잘 데려왔어요. 올여름 영입돼서 수원FC의 수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우고 고메즈는 이날 고비마다 상대 공격을 끊고 막아냈는데요. 팀 내 최다인 무려 16번의 클리어링, 8번의 공중볼 승리, 4번의 차단, 3번의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9분이었죠. 레안드로의 단독 찬스를 슈퍼태클로 막아낸 것은 단연 이날 활약의 백미였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신세계와의 호흡도 좋았고요. 사실 운도 따랐습니다. 전반 28분이었죠. 노동건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레안드로가 잡았는데 어이없는 슛 미스를 기록하면서 실점을 내주지 않는 게 수원FC 입장에선 천운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들어갔더라면 대전이 기세를 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확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초반 상대의 기세를 잘 막아낸 수원FC는 전반 32분이었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승우가 기록한 득점을 잘 지키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승우 최근 5경기 4골이란 놀라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FC의 승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이 적절한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고요. 일방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후반 35분이었죠. 교체 투입된 박철우가 안톤으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키커는 김현. 첫 번째 킥은 들어갔지만 수원FC 선수가 먼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취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창근의 선방에 막혔지만 이창근이 먼저 움직여서 취소가 됐습니다. 세 번째 킥.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보는데 왜 자꾸 다시 보기를 하지 그러는 거야. 난 느낌이 3번이나 찼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현의 지긋지긋한 무득점 행진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수협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적재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수원FC는 강민성이라는 확실한 22세 자원 그리고 수비 안정화라는 선물까지 얻었습니다. 반면 대전은 레안드로의 부진이 상당히 좀 컸고요. 중앙에서 밀집됐을 때 뚫어내기 위해서 영입됐던 구택의 부재가 좀 크게 느껴졌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날 펼쳐진 대구와 강원전,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유일하게 홈에서 승리한 팀이 바로 대구입니다. 네, 크랙 세징야의 골과 대팍의 조합이면 대구도 무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습니다. 대구는 지난 제주전에 이어서 홈에서 2연승을 질주하면서 근 한 달 만에 파이널 A로 올라섰습니다. 확실한 홈 이점을 바탕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대구는 이날 포함 홈 9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고 최근 홈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원은 이날 포함 원정 9경기 연속 무승제를 기록을 했는데 해당 9경기 중 대구
대구전 포함 6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아쉬운 득점력이 원정에 가면 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강원 골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너무 안 들어갔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리 시 최하위 탈출을 할 수 있었던 라운드였는데 3라운드 연속 최하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대구는 최원건 감독 피셜 왼쪽 측면에 힘을 줬습니다. 왼쪽 윙백 홍철, 중앙 포지션이지만 왼쪽으로 치우쳐서 뛰는 벨톨라와 세징야, 여기에 왼쪽 공격수 바셀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강원은 비슷한 라인업 들고 나왔는데 오른쪽 수비수 자리에 센터백인 김영빈을 투입한 건 대구의 강점을 상쇄하겠다는 윤정환 감독의 비책으로 보였고, 누적 경고로 빠진 서민우 자리엔 황문기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경기 시작 13분 아주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대팍의 왕이죠. 세징야였습니다. 네, 홍철이 뒷공간으로 길게 내준 공을 잘 잡아서 좁은 각도에서 강력한 왼발 슛으로 시즌 8호 골을 넣었습니다. 쪽 라인 공략이 성공을 한 거네요. 네, 이 장면에서 적절하게 좀 드러났고, 찾아보니까 홈에서 세징야가 득점한 게 7월 1일 수원전 이후 정확히 2달 만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아무래도 뛴 시간은 짧았지만 KOM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 리그 개인 통산 77골을 넣으면서 노상래를 제치면서 득점 단독 18위에 올라섰고요. 또 한 번 대구의 승점 3점을 하사했습니다. 세징야는 전반 추가 시간 강투지와의 충돌로 갈비뼈 골절상을 당해서 교체 아웃되는 불운을 겪었는데, 팀 내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대구가 세징야 이탈 이후 좀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대구는 단단했습니다. 대구는 이날 포함 최근 선제골을 넣은 9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해당 9경기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강원의 단 7개의 슛, 유효슛은 단 1개만을 허용을 했습니다. 강원은 선수비 후역습에 최적화된 팀인데 대구가 전체적인 라인을 내려서 마찬가지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라 선제골을 허용한 뒤에 활로를 찾기엔 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쵸. 오히려 후반에 이근호, 에드가를 앞세운 대구의 추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대구는 막판 수비에 치중한 나머지 30분 이후에만 5명이 줄지어 카드를 받았는데요. 그중 조진우는 누적 경고로 퇴장을 당했고, 황재원이 경고를 받아서 누적 경고, A매치 이후의 경기에서는 결장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황재원은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상태라 어차피 빠져야 하지만 조진우의 결장은 일정 부분 데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세징야도 경기 후 검진을 받은 결과 갈비뼈 7번, 8번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비뼈 골절이 치유되는데 4주에서 6주 얘기하더라고요. 대구로선 세징야가 한 달 이상 결장하는 끔찍한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슈퍼매치가 열렸고요.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서울로선 얻은 게 참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우선 6경기 연속 무승 끊었습니다. 승점 3점을 얻으면서 이날 승리로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점프했습니다. 원정 승리는 공교롭게 지난 6월 수원 삼성전 이후 처음이었고요. 무실점은 9경기 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진규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2경기에서 선두 울산과 비기고 슈퍼매치에서 데뷔승을 거뒀다는 점은 엄청난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규 대행은 경기력적으로 썩 만족하지 못한 그런 눈치였는데 슈퍼매치와 같이 긴장감 높은 경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내용보다는 결과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었고, 서울은 정규리그에서 수원을 상대로 3번 모두 승리했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특정팀이 슈퍼매치에서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수원은 전날 강원이 패하면서 이길 경우에는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패하면서 불안한 1점 차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연패는 6월 초 연패 이후 석 달 만이었고 2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점은 수원의 반등을 막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라인업을 보면 서울은 김진규 대행이 투쟁심을 강조한 만큼 고요한 투입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고요한이 시즌 처음으로 선발 투입됐고요. 측면에서 발빠른 선수를 무더기로 배치해서 스위칭하는 전략은 지난 울산전과 같았습니다. 최전방은 다시 한번 일류첸코에게 기회를 줬고요. 수원은 안병준이 선발로 복귀했고 이마 부상을 당했던 고승범이 예상을 깨고 선발 출전했습니다. 카즈키를 일단 벤치에 아껴뒀습니다. 경기 시작 1분 28초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일류첸코가 우측에서 박수일이 내준 공을 가슴으로 받아서
김주원과 몸싸움을 이겨낸 뒤 간결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다운 장면이었어요. 이걸 제일 잘하죠. 네, 일루첸코는 지난 울산전에서 9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공교롭게 안익수 감독이 떠난 뒤에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직접 출전한 3경기에서 3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 이전 1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페이스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선발 투입 그리고 경기 출전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철원의 선방도 결정적이었지만 이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는 점에서 일루첸코를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난 최철원인데 골키퍼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KOM으로. 네, 수원은 전반 내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효슛은 한 개도 없었고 사실상 유일한 기회는 이기재 프리킥, 안병준 헤더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도리어 김진야에게 골대를 내주면서 추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후반 양상은 180도 달랐습니다. 서울은 지난 울산전과 같이 후반전에 미리 계획한 대로 선수를 교체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흐름이 뚝 끊겨서 수원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후반 점유율은 수원이 59대 41, 슈팅 수는 14대 6으로 크게 앞섰고요. 압박이 헐거워진 서울 뒷공간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고 카즈키와 밀리치가 투입된 이후로 공격의 파괴력과 세밀함이 더해졌습니다. 후반 11분 고승범이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코스티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다는 VAR 판정으로 무효 처리됐고 이후엔 수원이 최철원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아마 경기의 포인트가 맞춰졌는데요. 고승범의 왼발슛, 이 결정적이었어요. 진짜. 네, 밀리치의 헤더, 밀리치의 문전압 슈팅, 이기재의 프리킥 총 6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슈퍼매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철원이 이적하고 시즌 초반 울산전에서 백패스를 잡는 어이없는 실책을 범한 뒤에 백업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날 경기가 끝나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 포항전입니다. 포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의 단단함이 빛났던 경기입니다. 포항이 무려 11경기 만에 클린시트에 성공하면서 잘 나가는 인천까지 잡았고요. 네. 공교롭게도 포항의 마지막 클린시트 경기가 인천전이었더라고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인천은 12,000명이나 찾아왔던 이날 관중들이 찾아왔던 이날 경기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라인업 보면 인천 다시 3-5-2로 전환했습니다. 제르고사 투톱에 이명주, 김도혁, 문지환 쓰리미들이 나선 사실상의 베스트 전력이었고요. 포항은 그랜트가 누적 경고에서 돌아왔고 올림픽 대표에 차출했던 홍윤상 자리에 박형우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고영준도 선발에 복귀를 했고요. 양팀 색깔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인천은 라인을 내리면서 제르고사를 활용한 역습으로 승부를 걸었고요. 포항은 볼을 점유하면서 기회를 엿봤죠. 전반 인천 쪽으로 쏠리는 승부였습니다. 포항이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밖에 날리지 못할 정도로 인천의 후방 수비가 단단했고요. 제르소를 중심으로 한 역습도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포항이 PK 2방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답답하던 공격 흐름 속에서 제카 김승대 라인이 번쩍였습니다. 인천에 무고사 제르소가 있다면 포항도 제카가 찔러주고 김승대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장면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후반 18분 제카가 뛰어들어가는 김승대에게 찔러줬고 김동원의 다소 무리한 플레이가 겹치면서 포항이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제카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았죠. 인천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에르난데스, 천상훈, 김보석까지 투입하는 총력전을 내세웠지만 과정이나 마무리 모두 아쉬웠고요. 물론 포항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트를 이날의 KUM으로 하고 싶습니다. 돌아온 그랜트는 하창래와 함께 중앙을 잘 지켰고요. 제르소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그랜트가 가운데서 리딩을 잘해주면서 포항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랜트 이날 5번의 블락, 4번의 공중볼 성공 등 팀 내 최다를 다 기록했고요. 살얼음 같은 리드를 이어가던 포항은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하창래 헤더가 천성훈의 손에 맞았고 주심이 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하죠. 완델손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지면서 인천도 기회가 있는 듯 했지만 이날 포항의 수비를 뚫긴 역부족이었어요. 어려운 인천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포항은 2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1위와의 승점 차를 줄인 채 기분 좋은 휴식기를 맞이했고요. 반면 인천 전체적으로 아쉬운 경기 끝에 ACL 포함 5경기 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네, 다음은 대박 매치. 네, 많은 화제를 모은 울산 광주전도 보겠습니다.
진격의 정효볼이 선두 울산까지 잡아냈습니다. 진격의 정효볼. 네. 당당히 3위를 질주 중인 이순민의 말대로 광주 축구가 어디까지 갈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침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광주 이날 승리로 팀 창단 최다승 12승, 8년 만에 울산전 승리, 9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아냈습니다. 반면 울산은 최근 부진으로 이제 2위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울산은 지난 서울전과 비교해서 최전방에 주민규 대신 마틴아담이, 황재환 대신에 이규성이 들어간 게 유의한 변화였고요. 대표팀 차출과 경고 누적, 부상으로 차, 포, 마, 상까지 뗀 광주는 이건희, 백하 투톱에 하승우, 김한길이 좌우에 섰고요. 이순민이 이날도 센터백으로 기용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라는 팀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라인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가 아닌 잇몸으로 나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선수들이 광주라는 팀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했거든요. 그 속에서 1인분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팀의 시너지로 이어지면서 리그 최강 팀을 무찌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순민이에요. 이순민 지지난 경기부터 생소한 센터백으로 뛰면서도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하더니 이날은 이민기의 부상으로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물론 이순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능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선수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순민 이날 공중볼 경합 4번 성공, 4번의 블락 등 수비적인 지표는 물론이고요.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94%의 패스 성공률, 공격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울산에게 점유율을 내줬지만 특유의 강한 압박과 밸런스로 상대 공격을 잘 묶었고요. 필요할 때마다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17분이었죠. 하수원이 수비 3명 사이에서 찔러준 볼이 수비를 막고 이건희에게 흘렀고요. 이건희는 골키퍼를 제치고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9분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후 아직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백하가 환상적인 시저스킥, 그리고 데뷔골이자 이날 경기에 쐐기를 박는 환상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황한 울산은 엄원상, 이청용, 주민규 등을 연이어 기용하는 총력전을 기울였지만 단단한 광주 수비를 넘지 못했어요. 주민규, 마틴아담의 트윈타워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한 방을 만들어낼 만한 위력적인 전개가 나오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요. 설상가상으로 후반 31분이었죠. 주민규의 회심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까지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울산은 9경기를 남겨놓은 지금 이제 진짜 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광주는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가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제주 전북전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다녀왔고요. 저희가 그 울산 광주전을 보면서 우아우아하면서 네, 핸드폰 앞에 모여서 봤는데 이날 경기는 다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허심 공방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기였는데 전북은 슈팅 17개, 제주가 슈팅 10개, 양팀 합계 총 27개의 슈팅이 나왔으면 뭐 치고받고 치열한 그런 경기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경기와는 살짝 거리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주는 구자철이 엔트리에 포함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저희가 주간 구자철을 예, 찍고 있었는데 마침내 돌아왔고요. 꼭 107일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3달이 넘었습니다. 벤치에 이름 석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제주 스쿼드의 무게감이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페트레스쿠 감독은 구스타보와 파파실바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김진수, 한교원, 이동주는 부상 여파로 이날 제외됐습니다. 전북은 예상을 깨고 3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윙 자원이 없어서라고 단 감독은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은 경기력적으로 양 팀 모두 아쉬웠습니다. 공격의 세밀함이 좀 떨어졌고 이렇다 할 찬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두 명의 개인 기술로 어떻게든지 박스까지는 좀 접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효는 없었다. 네, 후반에 교체를 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전북에서 최근 가장 몸돌림이 좋은 송민규가 투입된 이후로 공격 스피드가 살아났고 전반에 잘 보이지 않던 제주 출신 윙백인 안현범의 오버래핑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지 안현범을 바라보는 제주 팬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네, 네, 살짝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는 네, 후문입니다. 위협적인 크로스가 몇 차례 올라왔고 흐름은 전북이 골을 넣느냐 아니면 제주가 무실점으로 막느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문선민과 송민규가
연이어 기회를 잡았지만 뭐 김동준의 선방 그리고 추가 시간 박진섭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이주용 외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 보였고 3백은 잦은 클리어링 실수로 위기를 자처했습니다. 구자철은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됐는데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닌 걸로 보였고요. 특유의 등지는 플레이와 볼터치로 어떻게든지 팀의 힘을 보태려는 모습 그리고 과감하게 태클 제가 센 것만 3번 정도를 했는데 그중 한 번의 태클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길 감독은 구자철 투입 후에 팀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OM 고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평점 순으로 전북 박진섭으로 하겠습니다. 평점 8.1점을 받았는데 전북에서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 성공 8개, 두 번째로 많은 인터셉트 4개, 그리고 전북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 31개를 성공을 하면서 공세에 걸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네. 지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지금 와일드 카드 중에 가장 폼이 좋은 선수는 박진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라운드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데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A매치 컨텐츠로 저희는 주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